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소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악연의 발단입니다. 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사진을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이 대표의 회견을 기점으로 함께 가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발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상 야당 대표와 유력 대선 주자로서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뒤 사진을 보면요. 두 사람은 지난해 7월에 이제 치맥 회동을 하고 손깍지까지 끼면서 그러네요.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치맥 회동 뒤에 사흘 뒤엔 윤 대통령 집 근처에서 비밀 회동까지 하면서 입당 논의를 했는데 두 차례 유출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감정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출 사태라고 하면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네, 당시 그 윤석열 후보의 입당 날짜가 한 매체에 사전 보도가 됐었는데 네. 평소 이 대표와 가까운 걸로 알려진 쪽에서 기사가 나오면서 유출 공방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윤석열 후보가 당초 예정됐던 날짜보다도 빨리 기습 입당을 했고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이 어쨌든 그 입당은 했고 또 두 사람 모두가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넘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즈음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리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그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인데요. 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녹취록 수준으로 정리가 돼서 언론에 돌게 된 건데 윤 대통령과 오랫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온 참모들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가 통화한 내용이 녹음이 된 데다 또 그 녹취록이 외부에 떠도는 상황을 윤 대통령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대표를 더 이상 신뢰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어제 회견을 보니까 이 대표도 그 부분이 조금 억울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똑같이 느꼈는데 예. 그 외에도 여러 유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해서 반박을 하긴 했지만 본인도 초창기엔 변수를 통제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오해의 근원이 되었던 과거 이미 1년이 넘은 패싱 입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그런 오해 속에서 시작된 갈등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도 그 유출 논란이 갈등의 시작이었다는 점은 인식은 하고 있네요. 그 뒤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대표가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대치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이 윤핵관 규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또 사실상 당무를 거부한 채 전국 순회를 한 뒤 이른바 울산회동으로 극적 화해를 했고 연말엔 대선 공보단장이던 최고위원을 비판하면서 선대위를 물러났다가 겨우겨우 봉합이 됐습니다. 윤핵관 그룹은 계속 이 대표를 향해 공세를 이어갔고요. 예.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갈라서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는데 그건 또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은 좀 감정 싸움의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이번에는 권력 투쟁 양상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5개월에 걸쳐 이 대표가 당협위원장 임명을 추진했었는데요.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미리 세력을 구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혁신위를 꾸려서 공천제도까지 직접 언급을 하니까 이 미래 권력을 놓고 대통령과 당대표가 사실상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총선의 가장 중요한 여당의 지점은 공천이다.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에 상당한 정권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악연의 발단의 느낌표는 헤어질 결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논란에 이어 어제 이 대표의 작심 섞인 기자회견으로 두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검수완박 아닌 검수완강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게 검수완박이라는 건 알겠는데 검수완강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검수완강, 단순히 그 무력화나 그 원점이 되는 걸 넘어서 네. 오히려 검찰 수사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것이다. 나오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법이 중이란 한 글자를 등으로 수정을 하면서 큰 반전이 된 건데 이 한 글자 때문에 검찰 수사 범위가 이전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등이란 한 글자의 시행령을 고치면 그렇게까지 가능한 겁니까?
그 원래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무고나 위증 같은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검찰로서는 수사를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검찰 반발이 거셌는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 발표를 보면 이 등이라는 의미의 사법 질서를 해치는 무고나 위증 범죄도 추가를 했습니다. 결국 기존 6대 범죄보다도 범위가 늘어난 셈입니다. 국가가 허위 고소를 하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허위 고소를 부추기는 겁니다. 국가가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그래야 합니까? 법안에서 한 글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네. 그런데 민주당은 당시에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입법 과정에서 그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등이란 표현의 허점을 지적했었는데 워낙 검수완 박 강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예. 다소 협상에서 물러섰던 측면이 있습니다. 등이라는 단어가 그동안에도 계속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마치 그럼 6대 범죄가 아니라 7대 범죄, 8대 범죄, 9대 범죄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이 돼서 박주민 의원은 지금 이런 검수 완강 상황을 예측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민주당이 만든 법대로 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시행령 개정안 취지를 알리는 중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민생이나 잘 챙기라고 비판을 하니까 한 장관은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나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는 것이 진짜 민생 챙기는 것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그 난리를 쳤던 검수완박법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검수완박 아닌 검수완강의 느낌표는 농교성졸로 하겠습니다. 네. 지나치게 그 기교를 부리다 오히려 서툴게 된다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꼼수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검수완박 독주를 이어가며 이런저런 꼼수를 썼던 민주당이나 이걸 또 시행령으로 받아친 현 정부 모두 합의 정신을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네, 한성원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